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12회째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질에 관한 통찰, 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날 그 현대 명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마인드풀니스의 원조가 되는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상이란 한문을 첫 시간에 풀어드렸습니다. 명상, 눈 감을 명, 생각할 상,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잠재운다라는 부분. 둘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잡념, 생각이라는 부분을 모두 버리고 고요와 평온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두 번째 설명이 맞을 것이고, 생각을 잠재운다라는 표현. 또 첫 번째 또한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그 생각이라는 개념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생각을 잠재운다 할 때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이때 생각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측면의 조금 높은 측면, 말을 떠나서 주어져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수행, 이런 개념에서 보면 첫 번째 또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 앞이 됐든 두 번째가 되었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 명상은 어느 쪽 극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적 뿌리가 불교적인 철학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불교는 중도주의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치우치지 말라라는 부분. 왜? 이게 꼭 맞다, 저게 꼭 맞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자다가 보니까 중도주의라는 부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거의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어떤 존재라는 부분을 놓고, 그럼 내 존재만 중요하냐? 아니다. 모든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포용, 수용, 열린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매 시간 말미에 하는 명상에서 볼 때, 제가 제일 처음 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문하는 부분이 뭡니까? 멈추십시오. 모든 일에서부터 멈추고 모든 생각에서부터 멈춥니다라는 부분에 시작됩니다. 예. 동에서 정으로 들어옵니다. 예. 움직임에서 조용한 고요, 정이라는 부분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부분에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보고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지켜보라고 그랬죠. 예.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명상에서 호흡을 내가 들숨, 날숨,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자, 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어요? 경계가 없이 바깥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간 내 마음, 생각을 안으로 불려들여서 고요와 평온의 상태에서 다시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 불이로 간다는 부분. 모든 부분들은 다 중요하고 다 동일한 요소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나간다는,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안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구성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고통이라는 부분, 짜증스러움을 버리고 앉아있는 순간만큼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라는 부분.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호흡이 들어오는 코, 목, 가슴, 배, 느껴지는 곳곳마다 야, 정말 참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애들 키우고 하느라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훌륭했다. 수고한 당신 이제는 좀 쉬어라. 아이고, 내 코, 호흡 받아들인다고 내 코가 얼마나 욕봤을꼬. 예. 이 목구멍에서 작동을 안 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예. 감사, 애정, 연민으로
자기를 가다 어루만져주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돼서 다시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지껏까지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있었으면 밥 벌어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 어딘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딘가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라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받아들이라는 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 앉아 있으면서 보고 빨리 안 가나 이건 뭐냐 뭐 하려고 이러면 더 힘들죠. 그럼 뭐 하려고 앉아 있어? 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앉아 있는 게 고통.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명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림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을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논문쓰면 박사님은 명상의 대가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오히려 말로 모든 것을 규정지어서 이게 맞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 고정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밖에는 모르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포용적인 자세. 그리고 실천이라는 부분.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저도 다 못 깨우쳤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실천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덕본장사예요. 명상이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윗바사나라고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역 지을 수 있다. 캐러고리를 굳이 나눈다면 사실은 뭐 구분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비여경이라고 했죠. 이 경계라는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편의상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말로 풀어서 해주려다가 보니까 이제 크게 집중 명상, 소위 말하는 선정, 집중해서 호흡을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함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워버리잖아. 예, 나머지 부분을 그죠? 거기만 딱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 올려져 있을 때는 뭐예요? 세상이 다 보이죠. 주변에 뭐도 보이고. 그런데 핸드폰에 뭐예요? 전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음악이 영상이 흐르는 순간 눈은 거기 집중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잊게 되죠. 오로지 그 화면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거죠. 네. 모든 다른 부분에서부터 떠나고 버리기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산매, 독서 산매, 영화 산매 빠져드는 그 체험을 하자. 그게 집중 명상이라는 표현 하에서 이 달려 들어가고 있는 방법론이 집중 명상, 남방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타라는 표현을 쓰죠. 사마타 집중 명상.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윗바사나는 일종의 통찰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찰 명상. 어느 한 부분에 딱 찍어갖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쭉 내려다 드론을 띄워서 전체를 쭉 내려다 보는 그 기법, 관찰이라는 부분. 쭉 전체를 있는 그대로 지켜봄을 통해 가지고 열린 눈을 비로소 뜨게 되고 그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들어온다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윗바사나의 핵심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통찰 명상이라고 할 때 옆에 제가 사념처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사념 네 가지 그죠? 념, 생각, 념 있죠, 그죠? 네. 사띠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단어는 저 념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빨리어로 사띠라는 표현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금자 밑에 이 염자를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위에 있는 글자가 지금 금자예요. 밑에 마음. 다 설명 저기에 그래서 명상이 지금 여기 네 마음을 보라라는 게 저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게
딱 한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딱 한 글자에서. 지금 금 밑에 마음이 있잖아. 지금 여기 딱 마음을. 그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니고 과거 가고 미래 가는 거는 그건 명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염을 보면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래서 알아차리는 장소. 알아차리는 4가지 장소. 그게 사념처관이에요. 윗바사나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4가지 알아차림의 장소가 무언가 하는 부분을 돌아다 본다. 그게 4가지 장소가 신수심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신, 몸을 관찰하고 수는 느낌이에요.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의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느낌이에요. 오감 그러죠. 눈,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등등 한 부분을 우리의 신경망을 통해서 그걸 느껴서 어디로 가? 뇌하고 마음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법적인 설명에서 보면 결국 몸하고 마음하고가 둘러놓고 볼 수가 없다면 굳이 몸 중에 마음이 나타나는 형상짓는 곳이 어딜까라는 부분을 굳이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면 뇌라는 부분에서 내 마음의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뭔가가 오만 글을 갖다가 막 그냥 똑같은 걸 다르게 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안, 이, 비, 설, 신의 6번째 의는 내 생각, 의식이라는 부분에서 마지막 컨트롤을 해버리고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부분, 마음을 관찰한다는 부분으로 오고 마지막으로 법, 현상을 관찰한다. 이 자연의 현상, 어떤 면에서 뭐 진리, 진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법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 단 한 글자는 누구도 그 이름 짓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몇 달을 저 법에 가장 적합한 말이 뭘까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그냥 편의상 정신현상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그거라고 얘기하기로. 그게 한계라는 게 말의 한계라는 그 부분. 말의 한계라는 부분. 그래서 어쨌거나 윗바사나에서 지켜보는 4가지 장소는 사념처관이라 하는데 그게 몸, 느낌, 마음, 자연의 현상이라는 4가지 현재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갈라는 그 방법론이 윗바사나 통찰명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 다 했네요, 그죠? 오늘 일찍 끝날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비명상. 자비명상은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시작할 때 모든 명상의 시작은 뭐로 한다? 사랑, 평화로 시작한다. 예,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시작. 이게 기조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반에는 자비. 자비는 4가지라고 그랬죠. 자비를 뜯어보면 자비희사라는 4가지 부분을 편의상 자비만 앞에 떼어온 거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기억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자비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자비란 자비희사인데 자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작은 자세히 보면 자비이사 순서대로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사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사랑하기가. 그죠? 주기가. 그 다음에 슬픔을 함께 해주는 거잖아. 남의 슬픔을 연민이죠. 그죠? 그것도 좀 그래도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희가 뭐라고 그랬죠? 기쁠 희잖아. 근데 기쁨을 자기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라는 게 희거든.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자비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희던데. 힘들어요.
산은 버릴 사요. 더 힘들어요. 뭘 어떻게 버려? 안 그래도 없는데 뭐 가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자비. 이 마음이 자비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하실 때 자비 명상, 마음의 자세를 자비로 들어간다고 할 때 두 글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 정말로 자기를 비우고 열린 자세에서 남의 기쁨을 같이 정말로 진심으로 즐거워해 줄 줄 알고 아깝지만 버릴 줄 알고 그래서 베풀어 준다는 부분. 그래서 보시라는 게 이런 마음 자세가 기초가 된 상태에서 집중 명상이고 통찰 명상이고가 이루어져야 얻고자 하는 깨달음,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 복습이 되겠습니다. 통찰 명상을 이 위빠사나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위빠사나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근원을 보면 이 빨리어를 보면 위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위, 비빠사나 이 영어 알파벳으로 쓴 거 보면 위가 아니고 VI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그 뭐 원래 그쪽에서는 VI라 써놓고 위 발음이 나는가 봅니다. 예, 위란 여러 가지, 빠사나라는 부분은 관찰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위빠사나 그러면 다 나왔죠. 여러 가지를 관찰하다. 아까 통찰은 뭐예요? 멈춘 한 곳에 집중, 한 곳을 멈춰서 멈추고 한 곳에 집중함을 통해 가지고 주의를 지워버리는 작업이잖아요. 위빠사나는 여러 가지를 쭉 흐름의 과정을 전체 보기를 한다는 전체의 관찰이 위빠사나라는 개념으로 온다라는. 그래서 이 위빠사나를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존재의 특징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나란 꼭 사람 나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보내요. 예, 그래서 존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에서는, 불교 철학에서는 무와 고 무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와 고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첫 번째 무아라는 부분이 제법 무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모든 법 또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모든 현상에는 무아,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얻으려고 구하려고 물고 자꾸 늘어지니까 고통이 온다. 집착에서부터 갈망에서부터 고통이 온다. 그다음에 재행무상, 모든 물질의 존재의 특성을 보면 무하고 고고 무상이다라고 할 때 재행, 모든 것은 움직인다. 변함으로 무상, 상이란 항상 상자, 고정된 항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변한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이 아니고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한 수행으로 위빠사나를 한다라는. 이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또 뭐라고 했죠? 사념처관 수행 방법으로 위빠사나의 수행 방법을 뭐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사념처관이다. 네 가지 알아챙기는 곳을 관찰한다라는. 그게 신수신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빠사나 통찰 명상은 알아차림이라는 부분. 요체는 그렇습니다. 알아차림 첫째, 두 번째 내려놓음. 한문으로는 방하착이라고 그러죠. 방 버린다, 하 내려, 착 밑으로. 방하착 내려놓는다라는 부분. 질라는 부분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고 내려놓는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 내려놔야 있는 그대로 보이지. 욕심이 들어가면 왜곡이 되잖아. 자기 좋은 대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만 보고 싶고 나머지는 안 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세상이 아니잖아. 왜곡된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알아차리고 내려놓아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그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는. 그게 위빠사나가 가고자 하는, 위빠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고. 자, 여기에서 또
거슬명으로 다 가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루에 그래요. 숨은 몇 번 정도 쉰다고 그랬죠? 어른은 하루에 10,000번에서 20,000번 정도를 쉰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은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도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어. 근데 5만 가지 생각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했느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아닌 것이야.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간 거고 그냥 뭐가 오니까 성질 내고 오니까 그냥 막 반응. 그걸 이제 영어에서 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할 때 구분해서 쓰는 영어 단어가 react라는 R-E-A-C-T, react라는 단어, 반응이라는 단어하고 respond라는 대응이라는 단어는 구분해 갖고 씁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반응, 대응 잘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react라는 표현하고 respond라는 표현에는 차이를 그 사람들은 느끼고 들어갑니다. react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탁 때리니까 react. respond는 저게 뭐지? 보고 난 다음에 저걸 내가 쫓아내야 될까? 호주머니 집어에 넣어야 될까라는 관찰을 했죠. 일단 뭐 했어요? 그 과정에 지금 제 말 표현 속에 저걸 뭘까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림.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사고라는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온 거죠. 집어넣어? 그냥 못 본 척하고 가. 리스판드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리액트에 의해서 후회할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메일 편지 보내고 할 때 성질 날 때 절대 보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후회한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후회하시죠. 성질 나가지고 네가 정말 내가 여기까지 해준데 이럴 수가 있냐 막 저기를 해서 보내요. 보내고 나중에 저녁 돼서 생각하면 치우려고 그랬는데 치울 방법이 없어. 되게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워. 리액트를 한 거예요. 리액트를 한 거예요. 되새김질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 기분으로 뭐 그게 단순만 사람이 이 갇힌 사고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열려있지를 결코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열린 자세로 받아들입시다 해도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냥 딱 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버려. 안 돼.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자꾸 안 되지만 자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리액트가 아니고 리스판드로 가기 위해서. 좀 전에 당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상이란 그중에서도 위파사나 이 통찰 명상의 요체는 알아차리고 내려놓음. 여기에 키가 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내려놨는데 뭐 더 이상 욕심낼 것도 갈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다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해지니까 뭐야? 조그만 것도 눈에 잘 들어와. 눈에 띄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빵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물을 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4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유식론에서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물이라는 부분, 여기에 물이 들어있다고 할 경우에 이 물을 사람이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목이 좀 마르네요. 목마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달콤한 물이에요. 있는 그대로 물이에요. 근데 물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지었으니까 우리는 물 하면 그것만 생각을 하죠. 물. 그런데 물고기가 이 물을 보면 뭐가 될까요? 사는 세상이에요. 물고기한테는 마시는 물이 아니고 사는 세상이라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얘기입니다만 저 지옥에 가서 아기들한테 보면 이게 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피와 고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천상의 엔젤 천사들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아름다운 보배, 보석으로 보인다. 똑같은 거예요.
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고정을 시켜놔 버렸으니 강요당한 거야. 물이라고 강요당한 거야, 우리는. 그 물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 때문에 물 그러면 3년 전에 내가 물에 빠지가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물은 그죠. 위험 덩어리.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개념으로 기억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부분. 그래서 내려놓고 평온한 상태에 가야만 진짜 저게 뭔가라는 부분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내려놓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상에서. 특히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자, 윗바사나에서 관찰 대상이라는 표현이 사념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대로 관찰. 네 가지 념, 알아차리는 처, 장소, 관, 지켜본다. 지켜보기 위한 네 가지 장소가 뭐냐? 몸, 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느낌.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마음. 위로 가서 현상이라는 부분. 그래서 신수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어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좀 뭔가 아는 듯한 뭐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사람이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윗바사나란 윗바사나 그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위는 여러 가지 바사나 지켜본다, 관찰 여러 가지 지켜보는 게 윗바사나야. 반면에 사마타는 멈춰 있다. 하나에 멈춰서 그를 통해서 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불교 간화선 할 때 화두 들고 들어간다. 주어진 그 화두에 집중해가지고 보험을 통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잠재우고 선정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전체 보기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차이다. 근데 결국 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부분. 이해가 가시죠? 사마타 하는 게 뭐냐? 정지, 집중, 몰입, 선정 이런 부분. 윗바사나 여러 가지를 지켜보니까 관찰이라는 부분.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것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켜보는 장소가 사념처관, 신수심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신수심법이란 몸, 느낌, 마음, 현상이라는 부분을 지켜봄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이러고 있구나.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로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거네 라는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나간다. 윗바사나 설명 다 된 거예요. 네, 자 신관. 오늘은 윗바사나 중에서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정신적인 세계는 설명하고 들어가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수심법의 관찰 방법이 또한 다르지 아니에요. 대상을 사념처관 그냥 장소일 따름이야.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념, 알아차리는 장소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놓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신을 놓은 게 그래도 보이는 부분이 좀 낫잖아. 우리가 와닿기 그죠? 그렇게 몸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느낌도 마음도 관찰하는 스스로의 역량이 생겨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은 신관, 몸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할게요.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몸의 관찰법이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명상법의 가장 기본되는 방법이 호흡 관찰이라고 해요. 호흡은 몸이라는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이죠. 호흡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호흡 멈추면 어떻게 돼? 죽죠. 죽죠. 살아있죠. 내가 아니지 더 이상.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지. 네네. 그래서 호흡을 중요하게 느끼고 그래서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호흡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호흡 관찰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아주 초보 단계에서는 호흡을 지켜봐라 해도 잘 안 돼. 막 자꾸 숨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또 밥 탄다 갔다가 뭐 들어오고 나가는 내 숨도 제대로 못 지켜봐요. 그래서
호흡은 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데 지켜본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편의상 뭘 하냐? 숫자 세기를 한다. 수를 세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생겨서 호흡이 관찰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수식관. 이때는 같은 발음은 똑같지. 위에 수식관, 셀수 숫자, 셀수 산수할 때 셀수 호흡을 센다라는 부분 수식관. 또 다른 수식관은 호흡과 함께 한다. 동반할 때 수반한다는 표현 쓰죠. 그때는 호흡과 함께하는 관찰. 이 부분은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호흡을 지켜보는 거죠.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들어오는 숨에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고 나가는 숨을 통해 긴장을 풀고 릴렉스. 숨 들이마시면서 살아있구나 알아차리고 몸 돌아 나가면서 우리 한숨 쉰다 그러죠. 예. 한숨 푹 쉬면 내려앉죠. 그죠? 예. 그래서 숨 들이마시면서 살아있구나. 숨 내쉬면서 평화, 고요, 내려놓음. 그 부분을 관찰한다라는 게 호흡을 통해서 세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호흡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몸의 관찰 중에 움직임을 관찰하는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행, 걷기 명상할 때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죠? 네, 모든 움직임을 다 안 놓치고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나만 보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 명상할 때도 모든 거에 팔, 다리, 온 거 다 하면 결국 정신 산란해져 가지고 어느 하나도 못 보게 돼.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는 무릎 아래만 보라라고. 무릎 아래만 느껴라라고. 그러니까 팔, 다리 뭐 저쩌고 뭐 다 하지 말고 그는 일단은 내려두고 무릎 아래만 관찰을 하라.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 굳이 뭐 손을 여기 뭐 가슴 이 배 앞에다 모으고 이걸 차수라고 그런다 그랬죠. 꼭 이래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덜 흔들거리면 신경 덜 쓰이잖아. 그래서 하고 무릎 아래 느낌만 본다. 아, 내가 오른발 들고 있구나. 아, 드는 느낌이 이렇구나. 아, 내려가구나. 다시 왼발이 따라 올라오는구나. 왼발이 닿구나. 발이 들고 발이 내려가고 다른 쪽 발이 올라가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몸의 움직임을 호흡에 대한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 관찰을 할 때 어떤 호흡이라는 부분의 움직임 관찰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호흡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코 앞에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코를 스쳐서 들어가는 공기의 기운을 느끼고 따라서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을 그리고 호흡이 들어오면서 가슴이 일어나죠. 네, 가슴이 일어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인간들이 어른이 되면서 배는 오히려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건 바른 호흡은 아닙니다만 억지로 호흡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는 건강을 위한 호흡 연습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불룩하게 나오게 들이마셔주고 그러면 배에 공기가 차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배가 꺼지죠? 꺼지는 느낌. 돌아서 가슴 쪽을 공기가 통과하는 느낌. 다시 목을 돌아서 나오는 느낌. 그리고 코로 나오는 느낌. 이 전체 과정을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가 4요소 명상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털의 느낌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 몸속의 장기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 움직임의 관찰이란 몸 중에서 움직임이란 어떤 특징적인 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몸의 전체에서 움직임, 반응,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감각이라는 부분은 몸하고 마음하고 매체죠. 다 쓰니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또한 뭐 몸 관찰, 느낌 관찰을 굳이 따로 뭐 놓는다는 것보다도 그 움직임이 그 부분에 닿을 때 생기는 그 느낌. 어떤 사람은 호두알을 쥐고 이걸 느끼는 연습을, 아주 작은 쌀알 한 톨을 쥐고 만지면서 이 미묘한 느낌을 가져가는, 알아차리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를 통해서 이 번잡한 세상에서 떠나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멍한 거하고 비슷한 상태지만 멍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멍한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때 멍이라는 부분은 선적, 몰입이라는 부분, 삼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 그런데 엄청난 차이.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보면 몸의 관찰, 이제 서양에서 이제 마인드풀니스 하면서 뭐 이름을 또 화려하게 이제 바디 스캔 명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바디 스캔. 몸을 스캔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MRI나 뭐 CT 촬영하면 이거 쭉 훑으면서 지나가잖아요. 예, 그겁니다. 쭉 몸을 MRI 촬영하거나 CT 촬영하듯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훑고 지나간다라는, 훑고 지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명상 기법이 있어요. 하나가 부정관이라는 부분, 예, 부정, 깨끗하지 않다, 맑지 않다. 탐욕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관을 하는 이유는, 야, 봐봐라, 모든 물질의 요소는 결국 지수화풍, 흙, 물, 열,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자, 네 몸을 한번 봐봐라.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털, 피부, 살, 뼈. 무엇이 그렇게 집착하고 아름다워야 될 게 뭐 있냐? 저 몸하고 이 몸하고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래서 집착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기 위해서 물질이란 같은 거고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 잘 들어가면 식사 시간은 아닌가 모르겠네. 뭐 보면 오줌 더럽고 뭐 피고름 더럽고 뭐 그 허무한 것에 뭐 왜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살인 범죄 행위를 하느냐.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정관이라는 해부학적 접근입니다. 부정관. 바디 스캔 하듯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부터 발톱 위에도 털 있잖아요. 털, 이렇게 발목에 털, 이렇게 뭐 아랫다리 털, 위에 허벅지 털, 뭐 오면서 뭐 어른들이 엄부 부분의 털, 배 부분의 털, 가슴의 털 와서 목이 가슴 주위에 털 올라와서 보면 입 쪽에 와서 여기 수염, 그리고 콧구멍에 털 오면 눈 안에 털, 바깥에 털, 머리 털. 위에서부터 끝까지 털을 쑥 훑고 지나가기도 하고 뼈의 구조를 훑고 해골 그리고 와서 목뼈, 이 가슴뼈, 척추 뭐 이런 구성을 훑고 지나 들어가고 장기의 구성을 위에서부터 끝까지 위에서 내려갔다가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뼈, 살, 피부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겉에서부터 피부죠, 그죠? 예, 겉에서부터 한번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장기를 한번 훑고 지나 올라오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뼈를 훑고 다시 내려가는 걸 통해서 전체를 지켜본다. 그걸 통해서 욕심내야 될 물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가기 위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부분이 이제 사요소 관찰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예, 사요소라는 부분은 이래요. 모든 존재의 물질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 지, 물, 수, 불, 화, 풍, 지수화풍. 예, 우리 몸 속에 지수화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흙이란 뭐예요? 형체가 있죠. 딱딱하죠. 예, 뼈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로 표현을 합니다. 형체. 물이라는 부분 이런 그대로 침, 그죠? 예, 살. 뭐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흙을 잡아주죠, 그죠? 예, 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체온 36.5도라는 온도를 유지하는 이 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람은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를 바깥에. 예. 그래서 모든 물질은 결국 따져보면 흙,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르침이 뭐냐면 다 똑같아. 네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 다 네만 중요하고 남이 안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다. 모든 자연은 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저 4가지 요소가 따로 노느냐? 아니다. 아니다. 상호 의존적이다. 네만 흙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어떤 흙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음식이라는 흙을 물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 네 살의 대부분 피의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그 물에 대한 요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물을 마시고 있다. 물. 날씨 36.5도라는 온도는 외부하고의 관계에서 따뜻해지면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옷을 벗든지 시원하게 만들고 추워지면 입혀서 외부의 온도와 상관관계를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공기는 자기 혼자 공기 만들 수 있나요? 바깥에서 받아들입니다. 이렇듯 나와 외부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요소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들아,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네 혼자 못 살잖아. 자연 없으면 못 살잖아. 그 자연으로부터 4요소를 공급받아야만 사는데 어떻게 자연을 저렇게 훼손하니? 어? 그러고도 네가 살기를 바라느냐. 그게 불이고 자연 보호, 환경 보호라는 부분이.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는 자연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줄 때 인간 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부정관을 통해서 해부적으로 보니 정말 시잘데기였고 뭐 욕심내야 될 부분도 없고 저것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나. 정말 어리석구나. 그러니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뭘 봐라? 4요소를 봐라. 모든 요소를 봐라.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 어느 것 하나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 진정 너를 네가 존경받고 네가 중심이 됐고 싶거들란 이웃을 자연을 함께 사랑을 해줘라. 환경보호를. 예. 이게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예. 이게 4요소 명상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하는 이유는 결국 방법일 따름이에요. 가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고 매 순간 알아차려서 열린 자세로 편견 없이 바라보자라는 부분을 가기 위해서 부정관, 해부학적인 명상도 하고 뭐 4요소 명상도 하고 뭐 몸도 보고 마음도 보고 느낌도 보고 이런 과정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위파사나의 요체는 결국은 여러 가지를 관찰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 여러 가지 관찰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4가지가 신수심관, 그래서 우리는 사념처 4가지 관찰할 알아차릴 장소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 그 사념처란 몸, 그리고 느낌, 마음, 그리고 현상이라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몸이라는 부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부정관, 해부학적인 접근법으로 바디 스캔을 하는 방법, 그리고 4요소 명상이라는 부분, 요소 명상, 물질의 본질은 결국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똑같고 중요하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경하자. 불이라는 개념으로 돌아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그죠? 예,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눈을 감는다고 다 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뭘 해야 될까?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의 요체는 뭐예요? 지금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항상 변하는데 내가 지금 나중에 그게 그죠? 지금이야. 그래서 명상은 결국 염이라니까. 지금 알아차린. 그걸 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들여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윗바사나 명상 돌아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 실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허리는 곧게, 몸은 안정되게,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시고 마음은 편안하게 하십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잡념을 모두 멈추고 그저 자리에 앉습니다. 크게 3번 호흡을 합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감사와 자비를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미로운 호흡입니다. 행복합니다. 감미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다시 가볍게 풀어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날 때마다 명상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다. 생각날 때 매 순간 생활 속에서 내려놓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 자비이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다라는 가르침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